코로나 유입, 두 번째 전쟁, 즉 해외에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영유입을 우리가 이번에는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유럽 상황부터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어요. 13일.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집회, 각종 행사 금지되고요. 각종 놀이시설 폐쇄되고요. 문화시설도 폐쇄됩니다. 16개 주가 약 3주간 휴교에 처해지고요. 확진자가 미국은 최소 3,155명, 62명 사망을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그제 자정부터 그러니까 생활에 필수적인 채소, 식료품점, 마트, 동네 마트와 약국을 뺀 모든 상점, 커피숍, 그렇죠? 백화점, 쇼핑몰, 모든 상점이 한 달간 영업 중단 조치가 처해졌습니다. 극단적인 조치죠. 확진자가 4,000명 이상 나왔어요, 프랑스. 그리고 사망자가 91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프랑스 언론은요, 전국 상점의 폐쇄령, 현대사의 처음이다. 프랑스 언론도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주간 생필품과 약품 구매, 출퇴근 목적 외에는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사실상 외출 금지령이 전 국민에게 내려졌고요. 확진자는 6,000명 이상 나왔고 19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덴마크, 폴란드, 러시아는 국경을 폐쇄했고요. 영국은 오는 5월에 지방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극단적 선택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이 같은 유럽에서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좀 차원이 다르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올까? 라는 의문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이 유럽에서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코로나 영유입 사례도 나왔습니다. 44세 광주 동구에 살고 계신 A씨 같은 경우는 이달 2일에 출국을 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등을 여행을 했고요. 12일에 귀국을 했고 1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행한 남편 역시 자가격리 중이고요. 26세 경기 고양이에 살고 계신 B씨는요.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인데 13일에 귀국했는데 15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31세 C씨는요. 지난달 11일에서 이달 4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귀국해서 13일에 확진이 됐고요. 접촉한 18명은 자가격리 조치에 취해졌고요. 그리고 경기 광명에 사는 30세 D씨는요. 2일에 출국해서 체코를 방문했고 13일 입국했는데 14일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영국을 방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박능우 보건장관은요. 전 입국자, 모든 해외의 전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행정력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준비가 뭐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전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수 소장님, 네. 사실은 업무 때문에,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럽에 출국하신 분들, 업무 차원도. 그런데 지금 이 시점, 특히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을 때에는 유럽 여행을 조금은 자제하시고,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 지역은 이른바 여행을 연기하거나 좀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행도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쪽 지역에서 또 들어오시는 유학생분도 계실 거고 교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건강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별 입국 조치라는 것은 어쨌든 모든 입국하는 분들에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건강질문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증상으로 입국했다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그분들이 또 어떻게 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조차도 서로 정말 국민 개개인이 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앞서 4명의 어떤 확진 사례 말씀드렸지만 다 최근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을 체코를 방문했다가 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장영 교수님, 유럽이 지금 올스톱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올스톱이라고.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일상의 마비가 새로운 기준이다. 그러니까 마비된 게 지금은 정상이고 그게 기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재기도 막 심각하게 하고. 맞아요. 미국의 마트에도 문 열기 전부터 줄 서서 혹시나 하는 이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팬데믹 선포 이후에 미국에서는 갑작스럽게 그 분위기가 퍼진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윤이 뭐니 해서 유럽은 하나다 이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들 지금 자국의 어떤 사실상 그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 전에 확진자 유럽 다녀온 다음에 확진자 몇 명 나왔습니다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확진자로 인한 지인들이나 회사 동료들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코로나19는 또 다른 변종, 또 다른 뭔가 더 큰 감염성이나 전파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보다 더 그쪽 급작스럽게 약간 패닉 같은 현상으로 사실 디즈니랜드도 지금 문 닫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요? 굉장히 큰 소식이거든요. 성화 봉송하는 것 자체 일정 자체를 그리스가 취소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올림픽 성화 봉송도 사람들 모이는데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교황청에서 그 부활절 행사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하는 걸로 역시 다 좀 이례적인 일들이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우리나라도 물론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감정적으로 동요할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우리나라 확진자 줄어든다고 간과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은 김정인 교수님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수개월 동안 제가 머물렀던 이제 숙소가 프랑스 조그마한 집이었는데 루브르 박물관 근처였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항상 이제 루브르 박물관 근처를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단 하루도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 광장 앞에 사람이 줄이 안 섰던 날이 없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지금 루브르가 폐쇄되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른바 프랑스와 이탈리아, 한국으로 들어온 영유입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의 다른 성으로부터의 어떤 입국 차단조차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영유입 사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발열 체크하고요.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유무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진단을 하는 정도고 이후에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무증상 감염 사례로 입국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서 걸릴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요. 비율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명 검사를 했을 때 한두 명 걸릴까 말까 한 정도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 입국 절차보다는 더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네. 유럽은 굉장히 심각하고 못지않게 미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엊그제 그 보건당국하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전문가들 교수들이 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통제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한 50에서 60%가 감염이 될 거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고 있거든요. 물론 그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검역 절차나 이런 기타 등등 통제 방안을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한 거지만 저는 못지않게 요런 모델이 됐던 게 과거 제가 언급했었던 스페인 독감을 지금 모델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스페인 독감 못지않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변종이 발생을 하면서 2번의 피크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했다가 갑자기 또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장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변종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영유입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입국 제한 절차를 우리가 거쳐야지만 또 다른 시련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